누구일까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요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남 갈등, 요거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등을 나쁘게 보는데요, 시각을 바꿔야 합니다. 갈등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제가 보기에. 왜? 저 역사적 실례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조선시대 임금 중에서 가장 성군은 누구일까요? 라고 묻으면 전부 다 세종대왕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죠? 나오는데 우리가 조선왕조실록에서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춤을 추며 놀았다라는 대목이 나오는 왕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누구겠습니까? 숙종입니다. 자, 숙종입니다. 숙종 때 왜 백성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춤을 추었다고 하는가 하면 숙종 때 당파 싸움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경식 대출적부터 사화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왜 이 갈등의 상황이 국민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느냐? 자, 갈등이 억수로 심해요, 당파가. 자, 그럼 이 한 놈이 국민한테 뭐 빨아쳐보면은 한 놈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하, 저 새끼 해묻습니다 한다고 찌기꾼다고. 이마가 해쳐보면은 전하, 절마가 해묻습니다 하면 찌기꾼다고. 그죠? 그래서 부정부패를 못 지르는 거예요. 갈등이 심하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수탈당하지 않고 아주 평화롭게 살았기 때문에 춤을 거리나 춤을 추었다 그래요. 자, 그럼 백성들이 가장 살기 힘든 시절이 어떠냐? 영조와 정조 시절입니다. 그때는 탕평적이라 해가 서로 욕을 못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전하, 전마가 정묻습니다 하면 이 새끼 말하지 말았겠잖아. 입말을 쳐버린 거야. 전하, 전마가 정묻습니다 하면 말하지 말았겠잖아. 싸우지 말았겠잖아. 입말을 쳐버린 거야. 입을 꼭 다물고 있는 거야. 그러니 소문이 안 나잖아. 막에 쳐먹는 거야. 그래서 백성들이 살기가 가장 어려웠던 게 백성의 시각에서, 관료의 시각이 아니라 백성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게 국민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 숙종이고 가장 살기 어려웠던 시절이 영조와 정조였습니다. 그래서 이 위정자들의 갈등 없으면은요, 손해는 누가 보느냐? 국민이 봅니다. 다시 말해 저끼리 짝짝꿍하면 저끼리 다 해쳐먹어요. 갈등을 하기 때문에 서로 국민에게 잘 빌라고 다가가고 힘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럼 한 가지 할게 답변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면 안 되나? 군사학자로 상관님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정확한 연도가 1, 2년 차이 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1961년 이전에 핵폭탄을 실험한 국가만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한 거는 미국, 영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아닙니까? 그죠? 중국인데 여기에다가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5대 국가를 핵무기 보유국가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 4개 국가를 정치적 핵보유국가, 전문용어로 정치적 핵보유국가 혹은 실질적 핵보유국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핵무기를 갖지 못하는가 하면은, 자, 일단요, 국제 구조를 깨야 됩니다. 국제 구조를 깨지 않으면 미국을 깨야 되는데, 자, 미국이 남한의 핵무기를 용인한다면은, 자, 북한의 핵무기도 용인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남북한의 핵대결이 지속될 것이고 북한의 핵무기는 미국을 향해 위협이 될 것입니다. 결국 IAEA는 붕괴되고 전단위 거부권 보유 체제, 다시 말해서 모든 국가가 핵을 가지는 그런 구조가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로 이제 우리가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하는 것은 기분 좋은 말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국제 구조상으로 볼 때 핵무기를 가질 수 없는 형태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두 분 토론자님 중에서 우리 이진학 선생님 이게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답변이 너무 명확하게 잘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충분한 답변이 된 걸로 보고 지금부터는 청중석 여러분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고 간단한 자기소개 후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저쪽에 이화율 사무총장님. 예, 그러면 먼저 그 일발지사님에게 질문하실 겁니까? 예, 홍양호. 일발지사님에게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예, 저는 유대부 운동 사무총장 이화율입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북한 인민들이 눈을 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좌파 정권에서 법으로 강제한 대북 전단을 다시 재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차관님의 의견을 여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답변은 그 질문을 다 받은 후에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우리 이 발제를 하신 우리 이재영 교수님에게 그 질의를 하실 분, 예, 이재영 교수님에게 질의하실 분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발제자님 두 분 발제자님의 구분 없이 뭐 어떤 분한테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자, 질문하실 분, 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호 교수님, 예, 질문하시죠. 우선 1, 2 발제자 중에서 어느 분한테 질문을 하실 겁니까?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대한으로 이 교육에 집중을 하는데 오늘 두 분 다 아주 유명세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내서 강의 정말 잘 들었습니다. 저는 차관님한테 여담 비슷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긴장하라고 하신 것 중에 같은데. 북한은 핵을 절대 가질 수 없다. 우크라 전쟁도 보면 핵이 없기 때문에 저렇게 계피를 본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뒤에 내용에 보면 북한 핵을 비핵화할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제는 절대 가질 수 없다 했는데 해결 방안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이 좀 앞뒤가 제 생각으로는 좀 언밸런스가 아니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PPT 자료에 우리가 갑을 할 적에 북한을 갑, 남한을 을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것을 그냥 말씀으로 하시는 거하고 이 자료에 연단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북은 갑, 남은 을 그럼 우리 차관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 정책을 입안하시고 통일부에서 투맨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좀 개선을 하시지. 그래서 지금 강의를 들으면서 왜 남한이 을이냐 이 말씀에 저는 좀 분노를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충중서에서 뭐 한 분은 더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워낙 오늘 발제하고 토론이 명확해서 아마 질문이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럼 우리 1 발제자님 차관님 답변을 하시죠. 오늘 청중에서 이하열 사무총장님 또 이호 교수님 질문이 상당히 예리하면서도 답변하기가 쉽다는 그런 질문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솔직하게 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이하열 총장 문정부에서 대북전단 금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는데 문정부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을 법으로 만들었죠. 가운데 보면 북한의 경우에는 우리의 어떤 무기 이런 것보다도 대북 심리전 활동을 가장 무섭게 생각했었어요. 북한이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려하고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이 노무현 정부 때 군사회담을 할 때 우리가 서해에서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노릇으로 북한을 제의했을 때 북한은 우리에게는 더 무서운 것은 남조선에서 대북 방송하는 그게 더 무섭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것에 분부가 났었어요. 왜냐하면 대북 심리전 방송을 하면
북한의 젊은 청년들이 전방에 있는 젊은 청년들이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혼란했습니다.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때 보면 우리는 막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지 않습니까? 북한에는 전기 사정이 없어요. 치료끝이 컴컴하다. 그런데 병사가 외롭게 보초를 서고 있을 때 남쪽에서 정말로 화려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흔들린다고 생각하고, 또 삐라를 이렇게 뿌리는 걸 주워 보면 자기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내용하고 남쪽에서 보내는 삐라를 보면 이 뭐가 좀 이상하다, 혼란스러운 거죠. 그래서 북한은 사실은 실제 이 삐라 대북 심리전 방송 진짜 못쓰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남쪽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강하게 제시하면 군인들이 앞장서서 이거를 막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만약 이거 안 되면 앞으로 남북 군사 문제 절대로 남쪽 응할 수 없다는 정도로 가능한데, 그래서 남쪽에서 이렇게 삐락 뿌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삐락 뿌리는 이 자체는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일을 하는 데는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똑같은 목적을 달성하더라도 효율적으로 상대방이 눈치채지 않게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상대방을 자극해서 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이 삐락 뿌리더라도. 근데 지금 우리 삐락 뿌리는 방식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이벤트식으로, 특히 미국 사람들이 와서 같이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조용하게 누가 뿌리도 모르게 조용하게 하는 방식도 있고, 또 스텔스 USB를 해서 북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뭐 영화나 이런 거 보기 위해서 중국에서 USB 같은 거 영화나 이런 거 많이 받아거든요. 그거는 북한의 간부청들이 집단적으로 대량으로 구입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장마당을 통해서 전파를 하거든요. 그럴 때 남쪽에서 스텔스 USB라는 것은 북한에서 가져갔을 때 이게 남조선에서 온 거 아니냐고 이렇게 꽂아보면 아무리 나오지 않아요. 몇 번을 해도 그런 거라면 이건 아무 내용이 없는 그냥 USB 기구나 해서 통과가 되거든요. 그걸 몇 번 해보면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성경책 내용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북 심리전이 필요하되 효율적으로 조용하게 효과가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방에서 상대방이 보도록 공개적으로 위협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하니까 북한 군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총을 쏘고 막 그렇게 해야 돼요. 그거는 북한 군인의 생리상 그걸 안 하면 북한 군인이 그 전멸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북 전단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조용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문제가 사단이 생겼다 하는 의견을 제가 객관적으로 남북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법으로 금지 가해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때 법으로 강제하는 방법도 있고, 행정적 지도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다른 방법을 잘 안내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법으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행정적 지도로 잘 설득시키고, 바로 당신이 한 것이 오히려 역장이 일어난다. 우리가 계속 북한에 정보를 투입하고 해야 될 거 아니냐. 그것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 모든 게 다 차단된다. 그래서 이 법 때문에 조용하게 진행되는 정말 효과있던 그것도 차단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공개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 정부에서 대북 전단 금지를 법까지 만들어서 하는 것은 이건 지나친 거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이걸 국민들의 생명과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북한 군인은 이걸 무조건 해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총으로 쏘서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잘못된 부작용에 대해서 그걸 주체자들에게 행정적 지도가 시간을 물리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방법이 아닐까 하면서, 제가 갑과 을이라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뿌리니까 북한의 김여정이가 뭐라고 해? 그때 정확히 제가 읽었습니다만, 남조선에 가 있던, 북한에서 남조선에 갔던 쓰레기들이 말이지 뭐 하는 짓이라고 말이야. 그런 짓 하지 말고 법이나 좀 만들어가 막아라 하니까 우리가 그때 며칠 만에 법을 만들어가 제출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시키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법을 만들어 통과시, 거의 각과 의리는 제가 그걸 표시했어요. 가게는 각과 의리 아니고 대등한 관계로 하려고 했죠. 그러나 그런 사례가 각과 의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북에서 하락하는, 따라가는, 맹종하는, 불종하는 그런 짓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대한민국 정부도 당당한 정부고 북한하고 대등한 관계에서 남북간을 끌어가야 되는데, 북한이 하락하면 따라가고, 북한이 우리가 듣기에도
들을 수 없는 상소리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상소리 막 하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소대가리가 어떻고 뭐 그런 비슷한 얘기. 삶은 소대가리 겠습니까? 뭐 그, 성담입니다. 제가 볼 때 그게 북한의 이 무슨 책이 있는 것 같아요. 북한 국무나 이런 데서 남동생 이런 데 가면 이런 종류의 속담을 떼가지고 공격하라고 그런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북한에 계신 분들 잘 알 겁니다. 북한에서 많이 사용하는 뭐 삶은 소다래가이다 뭐다가 떴다 뭐 달밤에 무슨 개 짖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런 식의 그걸 듣고 우리도 옛날에 뭐 보수 정부들 아이고 원래 저러니까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근데 그게 심하면 강해 정부에서 그걸 따졌어요. 너무 심할 때는. 근데 문정부 때는 지나친 거에 대해서 너무 소극적으로 물론 뭐 다른 전략적 목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들의 정서나 대한민국의 국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 저자세였고 너무 국정적이었다. 그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게 계속 진행되면 다른 남북과를 진행하는데 그게 북한의 카드가 되어버려요. 레버리지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는 그거 없어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 좀 봐달라는 식으로 우리가 더 많이 내놓는 불균형적인 협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갑을 관계를 없애고 정상적인 관계 상호 존중해야 되고 약속하면 지켜야 되고 그래야 더 큰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정상적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제 그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리가 통일 환경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통일을 위한 새로운 길, 해법을 우리가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참신한 아이디어가 절실히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 대구시에서는 담장 허물기 운동으로 여러 군데 서구청 강공소를 비롯해서 청라언덕 등 여러 곳에 담장을 허물어서 개방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한 40km의 담장을 허물었다고 하는데 이 운동이 더 확산되면은 남북 군사 붕괴설이라고 해서 허물지 못할까 하는 그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의 평화통일대회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오늘 이 시간이 평화통일에 대한 생산적인 고민과 함께 그 의미를 되짚어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